안녕하세요.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. 오늘은 전생 체험을 통한 심리적인 치유, 과연 효과가 있을까?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심리 치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담자들의 어떤 체험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어떤 여인이 찾아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을 몇 억 정도를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밉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왜 그런지 자기도 가끔 생각을 하면 화는 나겠죠.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참 불편하고 묘한 관계인데 시어머니가 밉지가 않대요. 그래서 어, 전생이 궁금하다.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? 그래서 전생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체험을 해보니 한 생애에 지금 현생의 시어머니가 한 생의 친정 엄마였습니다. 그래서 친정 엄마가 난전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.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를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굉장히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의 생애는 끝나고 이번 생애에서 친정 엄마가 이제 시어머니로 변신을 해서 이제 인연으로 만난 거죠.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뭐 해달라 해서 해주고 또 뭐 꼭 필요해서 쓴 게 아니고 약간 방탕 생활을 하실 정도로 돈을 좀 많이 없앴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본인도 이상할 정도로 그 시어머니가 밉지 않다고 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뭐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관계도 또 좋은 인연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악연도 있지 않습니까?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형제들도 굉장히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또 형제끼리도 뭐 원수처럼 또 너무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서로 뭐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참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생에서 어떤 업이라는 말이 그 불교 쪽에서 어느 특정 종교 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인연일까? 아니면 인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왜 내가 저 사람을 이유 없이 미울까? 아니면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한테는 이유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나? 그러면 가끔 이렇게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 무슨 인연일까? 이런 말을 많이 쓰죠. 그래서 이런 인연이라는 단어가 전생 몇 억급의 전생에서 어떤 연으로 얽혀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인연의 연자에 보면 실사자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실타래처럼 엉키고 엉켜서 좋은 인연이 되고 또 악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. 이 부인은 남편은 굉장히 등한시하고 살았어요. 그런데 아들에 대한 집착, 뭐 물론 그 아들이 저 국가대표 이제 운동선수로 뛰고 있어서 그렇게 물론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아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남편 이상으로 모든 걸 아이가 컸는데도 모든 걸 굉장히 많이 뒤에서 챙겨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생을 체험을 해보니까 몇 억급 전에 부부관계였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인연법에 대해서
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때 인연법이라는 거는, 자, 악연이라 그러면 전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, 또 이 생에서 저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미울까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면서 거기서 좀 더 전생 체험을 해서 어떤 인연이었을까를 이해를 하면 그 길게 가는 악연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 인연법에 대해서, 인연이 전생의 어떤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또 우리가 전생을 들어가 보면 꼭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아니고 뭐, 새로 살았던 분들도 체험을 해봤고요. 동물로 살았던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해봤는데, 이거는 공개적으로 TV에서 나온 이야기지만, 가수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굉장히 호랑이로 한때 살았다는 그런 게 체험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, 그 노사연 씨의 관상을 보면 굉장히 좀 범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보면 체격은 크지 않은데 TV상으로는 굉장히 조금 체격이 큰 걸로 나오죠. 그래서 이 전생에서는 꼭 사람으로만 반드시 살았다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, 한때는 동물로 살았을 때도 있고 한때는 뭐 새로 살았을 때도 있고, 그 인연에 의해서.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살생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살생법에 의해서 또 나쁜 인연을 엮여서 이 생에 나온다면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 어떤 분이 그 전생에서 큰 어떤 잘 사는 부잣집의 하녀로 있었는데, 그 주인이 이 하녀를 조금 안 좋게 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에서 만났습니다. 이 생에서 만났는데 어떤 관계로 만났냐면은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고 어떤 인연관계로 만났어요. 남녀관계로.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분은 조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교도소를 가고, 이 여자분은 그 남자하고의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생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회사 동료라든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, 잠깐의 인연이 되었던 뭐 천륜이 되었던 일륜이 되었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굉장히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전생 체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심리치유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뭐 책으로든 자기 명상으로도 전생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자기 체면이라 그러죠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체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다음 시간에는 빙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